종합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잠깐 쉬시고 계신 분들 계신 것 같은데 올라오실 것 같고, 예, 저는 2부 종합토론 사회를 맡게 됐고요. 문화대 이용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에 세 분 발제를 발제 하나만 들어도 꽤 많은 내용들이 있는 발제 세 개를 저희가 들었고요. 노철환 교수님께서 주로 프랑스 파리 사례를 들으시면서 이제 시네마텍 이야기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시네마텍 전문가가 아닌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이제 도시가 시네마텍 정도 하나 있으면 좋지, 그리고 이제 선거 때 되면은 또 영화가 영향이 많으니까 이런 것도 한다고 하면은 이제 표도 얻을 수 있지, 이런 도시와 정말로 이제 영화가 끊임없이 축적된 도시 차이를 좀 보여준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런 도시로 방향으로 거기도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흐름으로 가보자라는 이런 이제 사례를 잘 보여주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원승환 대표께서 서울시의 영화 정책 얘기를 주로 해주신 것 같고, 오랫동안 영화 정책을 모니터링 하셨고 계속적으로 비판과 대안 제시하셨기 때문에 이제 서울시의 많은 이야기들을 하실 수 있었지만, 특히 오늘 중요하게 얘기하신 거는 제가 이야기는 어쨌든 그 많은 사업이 없는 게 아니다, 그리고 자원과 자산이 없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잘 연결되고 잘 조율돼가지고 이제 진행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 해주신 것 같고, 특히 그런 관점에서 지금 거버넌스이자 의사결정 구조 역할을 하고 있는 이제 위원회의 어떤 개혁 혁신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해 주신 것 같고, 그런 것들의 방향성이 어쨌든 이제 분리된 방식이 아니라 연결된 상호 보완적인 구조로서의 모델로 갔으면 좋겠고, 구체적 실행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김성욱 대표께서 프로 디렉터께서 시네마테크, 저도 제 기억을 못 믿는 나이가 돼서 시네마테크들이 가물가물한데, 사실 저는 외부에서 봤을 때, 문화 속에서 봤을 때 시네마테크는 금방 해결될 줄 알았어요. 제 기억에도 사실 그때 당시에 처음에 봉준호, 박찬호 영화국에 내놓으라고 제가 그렇게 많이 콜을 해도 문화정책이나 이런 게 잘 참여 안 하시는 분들이 전면에 나서면서 금방 만들어질 것처럼 시나 사실 정치적 스펙트럼과 상관없이 다 만들겠다고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심지어 또 저도 박원순 시장 때만 해도 또 되게 본격적으로 이제 거의 저는 이제 시네마테크는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오늘 쭉 발제를 통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분석해 주신 것처럼 영화센터로 저는 이제 변질을 했다고 보는 입장인데, 어쨌든 변질하는 게 다른 뜻이 아니라 원래 취지대로 진행이 안 됐고, 원래 취지에 저도 참여했었지만 분명히 명확한 목표와 계획이 있었는데 그걸 굉장히 임의적으로 주관적으로 이제 조정하고 거기에 많은 정치적 입장들이 반영됐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늘 봐왔던 것처럼 원래의 목표는 사라지고 이제 행정의 편의주의와 그다음에 어떤 적당한 관료주의,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의 이권의 이익에 익숙하신 분들이 이제 많이 관여하는 이런 질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시네마테크 얘기를 오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동안 두 번의 실패라고 있었다고 했는데, 김성욱 디렉터가 처음 말씀하신 건 실패라는 게 굉장히 글로벌하고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하니까 저희가 의기소침해하지 말고 오늘 또 시네마텍을 어떻게 잘 만들 것인가를 다시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5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먼저 5분 토론자 소개시켜 드릴게요. 소개는 가나다 순으로 하고, 토론은 주제상 제가 보기에는 그냥 김수정 선생님과 황혜림 선생님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주희 이사님, 그 다음에 이동화 대표님, 그리고 백저 대표님, 이 순서로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패널 소개는 배리어프리 영화위원회 김수정 대표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독립영화협회 백재호 대표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한국영화프로듀서연합 PGK의 이동화 대표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트나인의 주희 이사님, 그리고 서울국제여성영화제 황혜림 집행위원장님. 제가 처음 왔을 때 김성욱 선생님이 5시까지 끝내야 된다고 저한테 얘기하셨는데 본인이 가장 시간을 안 주셨기 때문에 제가 볼 5시까지 불가능한 미션이고, 제 생각에는 한 5시 40분 정도를 목표로 두고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또 여기가 극장이잖아요. 영화 상영이 있어서 5시 40분까지는 꼭 끝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토론자 분들께서 이제 잘 협조해 주시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토론은 10분이 넘지 않는, 5분 10분 사이로 해주시는데 10분이 넘지 않는 한에서 토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김두정 대표님 토론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지만 제가 하는 일은 이제 베리어 프리 영화라고 시각 청각 장애인들이 영화를 볼 수 있게끔 이제 재제작해서 이제 배급하고 상영하는 일을 합니다. 그 전에 저는 2005년 당시에는 여기 서울아트 시네마의 사무국장이었고 이 지난때 그 친구들이 처음 같이 김성욱 프로그래머와 같이 만들었고 그리고 그 시네마테크에 대한 발표를 했었습니다. 4층 정도 구조면 좋겠고 극장이 3개였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극장은 3개가 되었고 하지만은 거기서는 이제 이런 시네마테크가 아닌 상태가 되었죠. 지금쯤 되면은 당연히 서울 시네마테크에서 뭔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닌 거여서 참 얼마 전에도 저희 잠깐 갔다 왔는데 씁쓸하네요. 네. 서울시에서 저희가 이제 그 김성욱 프로그래머가 저를 토론에 오게 한 거는 저희가 서울시와 많은 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서울시의 관계를 알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서울시의 원수환 그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는 대부분 그 산업적인 측면으로 영화를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풀네임을 봤는데 서울시의 경제실의 창조산업과의 창조산업기획과의 창조산업과의 미디어산업팀입니다. 이 이름이 정말 수없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산업이라는 방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울시의 서울문화재단이라고 서울시 문화 관련된 일을 다 하는 그 재단이 있는데 거기서는 영화는 배제입니다. 그래서 영화는 서울시에 영화제가 있거나 뭐 하면은 영화 관련 일이 있으면은 영화제 지원 사업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라고 하고 영화 관련된 일은 전혀 그 서울문화재단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영화제를 제외한 모든 것들을 그 서울시 이제 문화산업과가 하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영화제를 제외한 모든 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화와 관련된 뭔가를 행사를 하려면 영화를 다른 형태, 다른 모습을 띈 뭔가 일을 해야지 서울시 예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영화 제작이나 뭐 서울 영상이나 그런 이제 다른 제작과 관련된 서울 영상의 사업을 제외한 상영 사업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되었던 사업 중에 하나가 종려 감상회라는 사업이 있었어요. 그러면 서울시 곳곳에서 이제 뭐 상영들을 하고 필요한 곳에 우리는 여기서 상영하고 싶어요 이런 데들을 상영을 하게 하고 그러다 그 사업이 변경이 되면서 우리마을 소극장이라는 사업이 이제로 변환이 되는데 우리마을 소극장은 서울시 유휴 공간에다가 극장처럼 정기 상영관을 만드는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약간 담당하는 9급이셨던 것 같은데 8급인지 9급인지 그 담당관이 약간 이제 꽂혀가지고 하셨던 사업이어서 그분이 다른 곳으로 이제 발령이 받고 그리고 한 1년인가 2년 있다 없어진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담당하시는 실무관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게 한 2억, 3억 정도 되는 사업이었고 많이 예산이 클 때는 7, 8억까지도 됐는데 그 사업들이 사라지면서 서울시는 이런 소규모 상영 지원 사업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 시점이 아마 서울영화센터 건립 때쯤이 아니었을까 하는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여기 얼마 전에 작년도에 청춘극장도 없어졌죠. 청춘극장이 서울시의 물론 실버극장도 있긴 하지만 서울시가 지원하는 극장의 거의 마지막이었고 시니어 분들을 위한 극장이었어요. 물론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었다고 하지만 예산 자체가 없었다는 것은 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 결국 모든 것이 이제 서울영화센터로 다 몰빵이 된다. 전체를 서울영화센터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생각인 것 같지만은 결국에 서울영화센터는 그 기능이 있는 거고 또 각 곳에 서울의 모든 사람들이 영화를 늘 보는 건 아니거든요. 이 그 지역에 소외된 곳들에 대해서 고민들 그리고 서울영화센터라는 이런 이 랜드마크 같은 곳의 운영과 이런 거는 다 분리돼서 그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두 개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모든 것들이 다 없애고 한 곳에다가 집중하는 것조차 그것도 잘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상당히 불만이고 저희가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정기 상영회가 파리에 있다고 그래서 역시 파리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상영회는 영화진흥회 사업 중에서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그래서 영진 사업 중에 단일 사업 중에 가장 크지 않을까 하는 정도로 굉장히 예산이 빠르게 증가하는 사업이라서 굉장히 놀라고 있긴 한데 서울시는 이런 사업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서울시가 이 관객으로서의 시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현재 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어서 토론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국제여성영화제 황민희 집행위원장님께서 토론해 주셨습니다. 네. 사실 이 자료집을 자세히 보시면 지금 이 시네마테크 지금 영화센터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서울시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니까 정책 제안 포럼에 딱 나오는 굉장히 꽉 찬 알찬 자료집을 생각이 드는데요. 준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너무 잘 읽었습니다. 또 잘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첫 번째 생각이 이제 원승환 관장님이 그래도 있지만 정말 우리에게 자산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연결의 부재라는 생각 굉장히 다시 한번 하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것은 지금 그래도 이 환경 안에서도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이 서울 아트시네마를 포함한 시네마테크와 국내외 영화 전용관과 그리고 영화제와 그런 어떤 영화들도 공급하는 독립예술영화를 배급하는 배급사와 그리고 관객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런 어떤 현재 갖고 있는 어떤 자산과 사람이고 없는 것은 연결과 장기적 비전 정책의 부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책 자체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어떻게 몇 년 안에 무엇을 만들 것인가 서울 어떤 영화 문화 도시 혹은 어떤 공간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안이 너무 없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들으면서 저는 일단 첫 번째 발표에서 두 가지 숫자가 딱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일단 미션 시네마, 미션 시네마라는 파리에 영화 전담 부서가 있다라는 게 굉장히 이제 부러웠고요. 앞서 이제 김수정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서울시 안에서는 저희가 영화제도 이제 창조산업과 영화제도 영상위원회도 창조산업과라는 애매모호한 과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또 부서 전환이나 어떤 이런 것을 바꾸기에는 문화부서가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다. 기획경제라는 맥락에서 이 창조산업과 안의 예산들이 오히려 더 크다라는 인식이 또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 서울시가 문화를 제대로 문화로 지원해야 한다라는 인식이 없다라는 것을 갖고 좀 드러내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이 파리에서는 영화 전담 부서가 있고 오션 시네마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러니까 미셸 고메즈라는 분이 2002년부터 2025년까지 했다. 그게 바로 저희에게 없는 어떤 장기적 비전과 연결을 갖고 있었구나 하는 굉장히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아까 서울시에서 또 서울시와 관련 사업을 많이 했다라는 말씀 앞에도 해주셨는데 서울국제여성영화제도 이제 97년부터 올해가 이제 28회를 맞이하는데요. 그동안 서울시가 어쨌든 서울시의 자산으로 서울기체 영화제
지원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적든 많든 지원하고 키워온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서울 아트시네마 역시 이제 또 영화 공간 지원 사업으로 이제 어느 정도의 지원을 역시 많든 적든 해온 어떤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데 장적 비전 없이 특히 영화제도 이제 이 아트시네마 같은 시네마테크도 단년도 공모를 중심으로 해서 매년 영화제도 이제 공간도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매년 평가를 받고 이제 거기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평가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 보면 좀 장기적으로 그동안 서울시 예산과 이 협업이라는 민관 거버넌스를 전제로 한 어떤 방식의 지원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장기적 비전의 서울시의 장기적 비전의 부재는 이제 같이 협업하게 되는 단위, 그것이 이제 영화 공간이든 아니면 영화제든 인프라로 차곡차곡 쌓여가야 할 어떤 그 인프라로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가야 할 장기적 비전을 가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원 구조 안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두 번째로 꽂혔던 숫자는 혹시 지원 사업 구조에서 한 25억, 26억 정도를 아까 그 파리의 경우에는 이제 영화제에 지원을 한다라는 것이었는데요. 다른 모든 어떤 파리의 많은 것들이 굉장히 저에게서 좀 부러운 비전과 이제 현황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런 장기적 비전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정말 18개월 이하의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장애나 어떤 다른 요구를 좀 저희가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는 관객용을 개발하고 미래 관객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프라를 좀 만들어갈 수 있는 비전이나 정책이 아쉬웠고 그래서 그 두 번째 숫자가 175만 유로였는데요. 25억에서 26억 정도 되는 파리시의 예산 중에서 그 25억에서 26억 정도를 영화제에 지원하고 있다라는 점도 이제 부러웠습니다. 영화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저희 영화제에 대한 지원이 적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영화제에 대한 지원이나 시네마테크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린 매년 새로 공모를 하는 어떤 그런 단기적인 시각뿐 아니라 지원 예산도 굉장히 적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21년부터 현재까지 약 최근 5년만 봐도 영화제 작년을 기준으로 하자면 20개 영화제에 14억을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20개 영화제가 14억이고 그중 다 규모가 다르다 보니까 저희 이제 국제영화제로 규모는 큰 영화제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전체 액수 안에서는 지원을 좀 더 많이 받게 되지만 부산국제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 부천국제영화제 다른 어떤 지자체에서 고정 지원을 하는 그러니까 전체 그 지자체 예산 안에 영화제 지원이나 아니면 이 파리시처럼 또 이 시네마테크 지원 예산이 아예 포함되어 있는 공모를 통해서 얼마를 준다라든지 그런 경우와는 다르게 적은 지원을 매년 정확히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라는 어떤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은 새삼 다시 좀 씁쓸하게 곱씹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이라는 도시는 워낙 놀거리도 볼거리도 많고 이제 문화적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영화제나 시네마테크가 필요하지 않은 것인가? 어떤 장기적으로 문화를 길러내고 미래 관객을 길러내고 한 것이 필요하지 않은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서울이기 때문에 영화제나 또 특별 행사를 통해서 단기적 관광객 유치 이런 90년대 중반에 영화제들이 많이 생겨날 때 논리는 더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굉장히 상시적으로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을 포함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고 기본적으로 다양성을 전제로 한 어떤 문화 거점 도시가 될 수 있는 꼭 글로벌을 갖다 붙이지 않아도 이제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분들이 와서 아까 잠시 김성우 프로그램 디렉터님의 발표에서도 이제 타이베이 필름하우스나 이제 다른 해외의 그런 시네마테크들을 보여주셨는데 그곳 자체가 또 명소가 될 수 있고 명소를 떠나서 서울시를 포함한 영화사의 어떤 중요한 기업들도 간직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하나의 거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영화제 또한 그런 미래 관객들을 길러내는 그리고 창작자들을 발굴하고 또 끊임없이 이렇게 다시
어찌 보면 하나의 문화 생태계, 연결된 문화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금 없는 장기적인 비전 그리고 그 비전을 가질 수 있는 협치 구조 정말 민관 거버넌스가 시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토론 이어서 가겠습니다. 세 번째 토론은 아트나인의 주의 이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트나인의 주희입니다. 세 분의 발표를 들어보니까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것들을 정확히 언어화시켜 주신 것 같아가지고 되게 공감이 많이 됐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서울 시네마테크가 이제 영화센터로 되면서부터의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되짚어 보면서 그 10년이 사실 어떤 구조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 그 미션 시네마에 대한 아까 다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한 곳에서 그 전문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으면 이러한 10년의 어떤 논의가 숲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들을 정말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지금 영화 정책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영화 유산이나 영화 정책들을 계속해서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는가가 사실 중요한 시점인데 매번 영화 정책이라는 것이 매해 바뀌잖아요. 그리고 원승환 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영화 정책 철학에 대한 부분이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논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산업 안에서의 영화와 이렇게 그 영화 정책 철학 안에서의 다양성 영화를 바라보는 시점들이 좀 분리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안에서 토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토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생기지 않는가. 저는 지금 이수역에 있는 아트나인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아트나인은 예술영화관이지만 굉장히 지금 팬데믹 이후에도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상업영화도 마찬가지고 예술영화도 마찬가지겠지만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단순히 숫자나 어떤 이런 산업적인 측면에서 뭔가 지원 체계가 이루어지고 그다면 지속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마 이 부분은 그 예술영화관에 상영을 하고자 하는 예술영화를 수입하시는 분들도 지금 P&A가 아니라 MG도 못 맞추는 지금 상황에서 힘든 상황을 보내고 계시고 특히나 제가 아트나인을 운영하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부분은 안정적인 프로그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술영화관은 조금 더 파격적이고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영화들을 관객들한테 보여주고 이끌어 나가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관객들이 오는 영화로 타협할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영화를 하기 위해서는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예산을 1년 1년에 어떤 한정돼서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 지금 한국에서는 실정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부분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근데 서울시에서 저희도 2017년, 18년, 19년에 정부 지원과는 별개로 지원금을 받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또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마저도 없어졌고 아까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예술영화관을 경험해보지 못한 청소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제 이건 사담이지만 저희 이제 신입사원을 뽑기 위해서 면접을 했는데 그 친구가 7년 전에 고등학교 때 벌새를 보고 영화를 하겠다고 결정을 해서 계속 영화에 기웃거렸다. 자기는 영화를 그때 하겠다고 생각했다고 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영화를 아트나인에서 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경험들이 얼마나 소중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경험들이 쌓여서 미래의 어떤 토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한국하고 지금 오늘은 파리랑 런던, 뭐 타이페이도 얘기해 주셨지만 저는 조금 그 일본하고 비교를 좀 해보면요. 일본의 경우에는 그 정부 주도의 어떤 국가의 어떤 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민간에서 이루어져 있지만 지자체에서의 어떤 지원들이 좀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는 다카사키 시의 denki관이라는 굉장히 오래된 1913년에 건립된 예전 영화관이 있습니다. 그대로 그 영화관을 시에서 사서 그 다음에 NPO 다카사키 시네마테크에 위탁을 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운영해 달라고. 굉장히 좋은 사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고요. 다카사키 시는 영화 도시라는 걸 표방해서 다카사키 국제 영화제도 있어요. 그래서 그 영화제를 할 때 다카사키 시네마테크에서도 상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어떤 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굉장히 일조를 하고 좋은 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원주 시네마테크는 너무 안타까운 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모든 근본에는 이런 다양성 독립 영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영화 정책 철학에 대한 부분이 근본적으로 논의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런 포럼을 처음 봤는데 토론자분들이 집에 일찍 가고 싶으신지 시간을 엄청 빨갛지 10분을 들어서 일단 5분에서 다 하고 계셔서 너무 원활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번째 토론, 다들 지금 뭐 발제의 큰 흐름 안에서 사실 지금 서울시 영화 정책의 한계들, 그리고 아쉬웠던 분들, 그리고 또 지금 현장이나 뭐 현장이 또 다 다르시겠지만 그런 영화의 가치가 어떻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 좀 구체적인 사례로 토론해주고 계시는 것 같고요. 이어서 한국 영화 프로듀서 조합의 PGK의 이동화 대표님 토론 듣겠습니다. 네, 그 영화 산업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산업 얘기를 할 게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오늘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서 저도 몰랐던 사실들을 알게 된 것도 좀 있었고, 저도 파리에 좀 있었던 적이 예전에 있긴 했었는데도 그 이후에 또 이렇게 되게 발전된 영화적인 정책들, 그리고 뭐 이런 이야기들도 듣게 돼서 되게 신선한 것도 있었고요. 다시 그러면서 돌이켜보면서 제가 어렸을 때 영화 보겠다고 막 할 때는 자료 구하기, 여기 계신 분도 많이 그런 경험을 하셨겠지만 자료 구하기 힘들고 책에서만 보는 영화도 어디서 보나 해서 대학로에 뭐 시향시의 영화사랑 이런 데를 막 전전하면서 한글 자막도 없는 영화들을 막 보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서울 아트 시네마가 되게 귀한 장소였고, 그 이후에도 영화를 계속 그 현장에 있으면서도 시간 날 때마다, 최근에는 좀 그러지 못했는데 서울 아트 시네마에서 영화들을 많이 보면서 저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쳤던 시간들이 막 그냥 흘러갔고요. 짧게 저 혼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뭐 대만의 타이페이 하우스나 아니면 뭐 토론토, 뭐 파리는 얘기하지 않더라도 부산만 봐도 부산에도 이렇게 영화의 전당이라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러고 있는데 왜 서울엔 이게 없지? 국립극장을 가도 그렇고 예술전당을 가도 그렇고 왜 우리는 아직 영화 산업이 이렇게 되게 그런 가치가 아직 없나? 뭐 하여튼 여러 생각들을 항상 하게 돼요. 그러다가 저는 서울 영화센터 건립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여기 계신 분들은 뒤늦게 알게 됐던 것 같고요. 그 과정도 그렇고 작년 초에 그 이야기를 좀 들었을 때 그렇게 아까 누가 서두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건립하려고 이거 아트 시네마 하나 만들자고 시네마테크 하나 제대로 만들자고 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뭐 영화 전당 이런 거는 다 둘째치더라도 이게 아무리 정치적인 어떤 이슈들을 바람을 받더라도 이 영화인들, 영화 산업, 대한민국의 영화 영상 콘텐츠에서 이거 하나를 만들기가 서울시에서 이토록 어려운 일인지 정말 너무 많이 놀랬고, 지금 어쨌든 주변에 여기 계신 분들과 같이 논의해서 어떻게 그걸 다시 정상화 또는
재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머리를 맞대는 힘을 보태려고 하고 있고요. 서울시 영화 정책과 관련해서 저도 관련해서 서울시에 영상진흥위원회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언제 만들어진 건지도 아까 어떤 그 노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셔서 하여튼 원상 원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이게 그때 그렇게 생긴 거였구나도 알게 됐고요. 거기서 어떤 일을 했는지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영화센터에 대한 면피를 하려고 그 조직을 이용한 건지 뭔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아무튼 어느 분이 그 서울시에 또 수장이 되실지는 모르겠는데 이 서울시에 대한 영화 영상에 대한 정책이 많았다고는 얘기하지만 그 얘기를 다시 말하면 하나도 없었던 거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영화 현업에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서울 영상위원회랑 좀 그나마 접촉점을 갖고 일들을 좀 했던 것 같고요. 영상위도 되게 초라하죠. 다른 대도시의 영상위에 비해서 정말 몇 분이서 온몸을 부잘라서 지금 수년째 하고 계신데 저희는 이렇게 메가시티에 1,000만 가까운 시민들이 살고 있고 다 K컬처에 관련된 이야기들 여기저기서 하고 있고 300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막 화려한 미사오들이 남발하는 시대에 서울 영상위원회에서 로케이션 인센티브는 3억 5천 갖고 있습니다. 1년에. 그것도 8억에서 많이 깎여서 한국의 영화 영상 촬영 오면 지원해주는 금액이 조금씩 쪼개서 전체가 3억 5천? 350억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사람들을 한국에 그리고 서울에 와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를 찍으십시오, 즐기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건 정책이 아예 그냥 없는 아무 생각이 없는 되게 편의적으로 여기 그때마다 뭐 영화제도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극장들도 그렇고요. 지금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영화계가 어려운 거랑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영화계가 잘 됐을 때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소리를 내도 움직이지 않았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김성욱 프로님이 보여주셨던 서울시 지도 안에 어렵게 자리 잡은 영화관들 하나하나 오늘 되게 달라 보이더라고요. 저도 거기서도 못 가본 데도 많이 있지만 이거를 어떻게 더 우리가 좀 이건 다시 다른 차원에서 새로 어느 분이 뭐 수장이 되시든 저희들 논의들을 바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시 같이 나누지는 않았지만 아까 발제하신 얘기를 듣고 비슷하게 느끼는 게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 책임지는 사람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힘을 갖고 움직일 수 있어야지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러지 않으면 이거는 정말 매번 우리가 힘겹게 똑같은 이야기의 토론들을 계속 무한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에 조만간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은 더 발전적이고 구체적이고 저희가 아이디어를 잘 모아서 드리더라도 계속 서울시와 얘기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끝으로 도시에서 영화 정책이라는 게 서울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그게 영화인들을 위한 정책 지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도시가 거기에 사는 시민들과 어떤 미래의 꿈을 꾸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되게 효능감 있는 도시 좋죠. 그렇게 또 하려고 할 거고요. 근데 그 도시에는 여러분들 다 공감하시다시피 그 도시에는 이야기랑 컨텐츠가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그냥 막 쏟아붓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 있는 시민들이 한 분 한 분이 오랜 시간을 거쳐서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영화 쪽에서는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시네마테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 토론 한국동료연합회 백지호 대표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마지막 토론자니까 기대가 큽니다. 네, 마지막 토론이라서 발제와 또 함께 말씀 나눠주신 분들 이야기 듣다 보니까
제가 준비했던 말들이 다 나와버려서 이제는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나라는 고민만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발언하기에 앞서서 사실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이 자리에서 또 서울시 영화 정책에 대한 포럼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그 저희 뭐 독립영화 쇼케이스 그리고 공공상영의 인기서울 그리고 고재미동에 대한 그 예산이 전액 삭감될 예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함께 연대해 주신 분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분들 덕분에 모두 복원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뭐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그 죄로 이 자리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는데요. 저도 뭐 사실 그 영화를 만들기 전에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냥 관객이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대학 시절에 낙원동에 있던 서울아트시네마에서 영화를 보면서 이런 영화를 나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직접 이제 영화를 만들기까지 되었고 결국 이렇게 돼버렸는데요. 그것이 저한테 좋은 일이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서울아트시네마가 굉장히 어떤 영화인을 만들어내는데 큰 일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발표들을 들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한국독립영화협회에서 활동을 하거나 또 이동화 대표님이랑은 영화인연대라는 단체들의 연합에서 이제 공동대표로 활동을 하게 되면서 많은 정책을 이야기하는 자리에 나가게 되는데요. 서울시와의 어떤 대화를 나눠보면서는 꽤 많은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 또 SB 관계자분들도 와 계신데 대표적으로는 뭐 앞선 이제 발제에서도 몇 번 말씀하셨지만은 서울시에서 어떤 절차를 지켰다라는 말들입니다. 저는 그 절차를 지켰다라는 말들이 사실은 행정적으로 그냥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저희 특히 뭐 예산 삭감될 때도 뭐 효율성이나 환경이 변화했다라든지 기능이 중복된다라는 말씀을 늘 하시면서 행정력을 또 핑계로 삼았는데 이게 사실은 뭐 독립영화, 뭐 예술영화관, 영화제 등 저희 이제 이 생태계 바운더리에서 있는 것들이 사실 통제하기 좀 어렵고 또 입맛에 맞지 않는 발언들을 많이 하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예전처럼 어떤 딱 집어서 블랙리스트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삭감해서 도사시키고 또 시 기조에 순응하는 1년짜리 단기 용역에 참여하는 업체 또 화이트리스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만 남기겠다라는 의도를 익힙니다. 이것은 명백한 예산 블랙리스트가 아닌가라는 그리고 또 재정적인 검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저희가 이제 서울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씀하셨던 서울시 영화제 예산의 삭감에 대한 이유를 여쭤봤을 때도 서울시에서는 기본적으로 계속 받던 곳들이 받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삭감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것은 사실 그 어떤 프로젝트성의 지원 사업과 말씀하셨던 인프라성 지원 사업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해서 나오는 오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영화제라는 것은 사실 그 매년 새로운 주최자가 돌아가면서 맞는 그런 행사가 아니고 오랜 시간 관객과 신뢰를 쌓고 영화인들과의 또 신뢰와 네트워크를 쌓아가면서 역사와 정통성 그리고 신뢰, 권위가 생기는 자리인데 그것을 매년 갈아치운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 영화제에 대한 이해가 아예 없는 것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그동안 사실은 그 영화제를 운영을 하거나 그 이런 뭐 영화관을 운영을 하거나 저희처럼 뭐 협단체에서 활동을 하거나 하면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번다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 수십 년간 수익이 전혀 나지 않고 오히려 자기 돈을 들여서 뭔가를 해야 되는 곳에 그러면서 이제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을 어떤 저희가 뭐를 독점하고 있거나 기득권 카르텔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굉장히 참담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운 사람이나 혹시나 단체나 영화제를 육성하고자 하면은 지원의 파이를 키워가지고 그 새로운 분들의 어떤 트랙을 새로 만드는 것이 낫지 기존에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의 예산을 깎아가면서 그 새로운 분들을 그 새로운 분들이라는 것이 또 저는 또 어떤 화이트리스트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문제의식이 계속 정책 활동을 하면서 생기고 있습니다.
서울 시네마테크 같은 경우에도 저는 사실 이제 서울 시네마테크라는 것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서울 아트 시네마나 인디스페이스나 미디액트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에서는 뭔가 새로운 걸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또 새로운 사람이 운영을 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그냥 기능상으로 똑같은 영화를 틀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준비했던 말들을 다 해버려가지고 지금 새로 막 어떻게든 지어내고 있는데 앞서서 또 잠깐만,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지금 와 계신 분들 중에 그 서울시 후보와 밀접하게 지금 캠프를 같이 지금 다니시는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서 그분께 지금 잘 부탁드려요. 오늘 남은 얘기를 잘 정리해서 영화 영생 정책에 대해서 그 후보가 잘 좀 인지할 수 있게끔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하자면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SB와 지금 서울영화센터 관련되신 분들 담당자분들도 많이 계신데 혹시나 여기 객석에 계신 분들이나 발제하시거나 토론하신 분들 중에서도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 드릴 테니까 꼭 답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간에 이동환 대표님 PPL 하신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제 오늘 결론으로 더 힘을 다져서 이제 유력 후보들이 다 공식적으로 뭐 복잡한 거 아니잖아요. 네, 적어도 시네마텍 하나는 반드시 지켰다 이런 이제 약속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여기 앉아 있으니까 이제 저도 서울시 뭐 별로 좋은 일보다는 늘 서울시 뭐 비판하고 뭐 제안하고 이런 일을 저도 해왔지만 이 영화 쪽도 서울시 영화 정책도 한 2년이 한 2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거는 오재미동으로 말렸는데 사실 원래 활력연구소, 충무로 활력연구소로 시작해서 막 독립영화인데 삭발하고 막 이랬던 거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진짜 미장원에서 미용사 데려와서 삭발하시더라고요. 전 당시 굉장히 문화적 충격을 받았어요. 덕수궁 논란을 삭발했는데 역시 간지가 중요하구나, 영화인은 다르구나. 그렇게 많은 삭발 투쟁을 받지만 미용사 데려와서 삭발을 처음 받고 오재미동으로 아직까지도 문제 해결 안 된 거의 안 된 상황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뭐 서울 독립영화제, 제가 뭐 서울 독립영화제 분들 뵌 지 오래됐는데 정말 이런 세계적인 독립영화제가 몇 개 없을 텐데 아직도 서울에서는 제대로 지난번 예산 싸움까지만 해야 될 정도로, 그리고 예산 싸움도 전 참 치졸하다고 생각하는 게 관료주의가 돈을 안 주겠다고 하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 돈을 못 벌 거면은 돈을 못 버는 자들은 돈을 안 주겠다 선언하든지, 그것도 아니고 온갖 행정 핑계를 대가면서 이제 결국은 다 복구가 됐죠. 전 그게 더 웃기다고 생각해요. 네, 대한민국 그건 서울시만의 문제 아니지만 대한민국 정도 되는 공공의 수준이 장관이나 뭐 시장 지들 마음대로 영원도 만들었다가 뭘 근거로 영원을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 보궐시켜줄 거면 이런 수준의 이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겉으로는 뭐 세계적인 도시다, 문화의 힘이 이제 부러울 것이 없는 도시라고 말하면서 그거를 도와야 될 혹은 지원해야 될 행정의 수준이 아직도 그 정도 수준인 것 같고요. 시네마틱 문제도 여태껏 해결을 못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더 이것의 경제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를 설명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으나, 뭐 저도 제 인생에서 제가 영화인은 아니지만 나한테 독립영화라는 게 없었다면, 영화라는 게 없었다면, 뭐 저도 제가 누리는 가장 호사 중에 하나가 한때는 시네마틱 낙원동 이런 데 있을 때 아침에 와가지고 영화 볼 때 이 한관을 거의 내가 다 누리고 있을 때 이런 기쁨들 아무도 느낄 수 없는, 그렇죠? 해본 사람은 아닌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주는 삶의 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오래 얘기해도 포럼을 이 포럼만 돈을 모아도, 그렇죠? 영화제를 몰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진짜 이게 매우 진지한 얘기죠. 이 문제 하나를 서울이라는 도시가 해결하지 못한다는 게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좀 이제는 발상의 전환이 좀 정말 필요할 때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 저는 오늘 발제문을 들으면서 되게 세 분 발제문 모두에 공통적으로 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서울 정책 오늘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서울의 영화라는 거 도시와 영화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와 영화의 관계. 그러니까 뭐 영진이가 할 일이 있고 중앙문체부가 할 일이 있고 다 있는데, 사실은 서울 정책의 핵심은 도시와 영화인데 우리가 정책적으로 그 얘기를 충분히 해오지 않았던 것 같았는데 오늘 세 분 다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서 너무 좋았고, 사실은 도시의 관점에서 영화를 봤을 때 저는 시네마텍은 훨씬 빛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문화유산의 귀환을
우리가 놀랍게 보고 있잖아요. 국밥 굿즈가 막 솔드아웃되고 지금 뭐 한국보다 외국에서 지금 전통예술 팀들이 더 유명해요. 매니지먼트 줄 유럽에 있습니다. 한의종 출신들이. 이런 시대에 시네마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마 도시와 영화를 관계하는데 완전히 또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장르로서 예술을 지원해 주세요, 영화를 지원해 주세요 이런 개념이 아니고 도시에서 영화가 갖는 힘이라는 건 엄청나고요. 뭐 오늘 발표 파리의 사례도 있겠지만 그리고 그거는 도시 차원에서 봤을 때는 다른 관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가 뭐 경제부처니 예술부처니 이런 수준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영화 도시를 어떻게 만나게 할 것이고 그 어떤 지원 체계와 가치를 가지고 할 것인가 뭐 이런 시대가 이제 왔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도 시네마틱 하나를 놓고도 우리가 이렇게 오랜 사회적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슬프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한데요. 오늘 자리가 또 그런 거를 이렇게 더 한 걸음 나아가게 하는 그런 자리가 되길 좀 기대하고요. 플로어에서 먼저 또 하시고 싶어도 저희랑 또 생각이 다르실 수도 있고 질문도 있을 수 있으시니까 플로어에서 혹시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 계시나요? 저희가 토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시간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없으세요? 플로어도 다들 말씀이 적으신 분들 많으십니까? 없으세요? 궁금하시거나 하시고 싶으신 얘기? 이 조명이 되게 세가지고 잘 안 보여요. 기다리는 동안 제가 질문을 하나 네. 네. 사실 그 아까는 각각 좀 저희가 어떤 이야기들을 듣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보탤 걸 보태면서 좀 많이 점잖게 얘기했다라는 생각도 살짝 드는데요. 네. 어떤 특정 기관이나 어떤 특정 개인을 비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 이동화 대표님도 서울영상진흥위원회 이렇게 의문을 표해 주셨듯이 사실 그 저희 같은 경우도 저도 아마 영화제 지원 사업이 서울개체 영화제 지원 사업이라는 이 지원 사업이 서울영상진흥위원회에서 보조금 진행을 하지 않았으면 그 기관의 존재를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진흥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는데 그 구성원도 모 국회의원도 있다고 하고 이제 뭐 영화계 교수도 있다고 하고 하는데 사실 이제 그 행동 그 과정이 너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어떤 지점들도 좀 있었고요. 모든 행정 절차를 다 공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기관의 목표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 정말 영상 진흥을 할 건지에 대해서 그런 어떤 규정이 없는 느낌으로 계속 근데 우리를 이 보조금 전체 예산 심사 그러니까 올해는 영화제 뭐 15억을 준다, 10억을 준다 이런 것들의 심사에도 연계가 돼 있다고 그러니까 결정기구인지까지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리가 포럼을 방금 사회자님께서 포럼을 한동안 모아도 우리가 진짜 뭘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이렇게 우리가 포럼 한 다음 단계 이제 바로 대선이라고 이제 지선을 앞두고 있고 그런 단계에서 정말로 전략적으로 서울영상진흥위원회를 좀 진짜 민관 거버넌스가 구축을 기반으로 한 서울영화 콘텐츠 전략위원회든 연승환 관장님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어떤 식으로든 개편 혹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지와 그리고 역시 서울영화센터 혹시 그 특정 기관에 대한 어떤 비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정상화라는 표현을 우리가 쓸 만큼 결국 건립추진위원회라는 나름의 초기 민관 거버넌스 형태의 모임을 갖고 있다가 지금은 사라져버린 저도 첫 공청회를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정상화 혹은 어떤 시네마테크 기능의 강화 어떤 방식으로 다음 단계를 좀 가져가야 될지 굉장히 사실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지금 단위에서 지금 영화인 연대에서도 이제 설명드리고 했습니다만 각자의 단위에서 혹시 이 부분을 조금 더 앞으로 주력해서 같이 보면서 나아가야 될 것 같다 하는 지점이나 구체적인 어떤 예정된 계획이 있다면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질문 내용은 제가 따로 정리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혹시 이 질문 라인업 발제자나 토론자 중에서 답변해 주실 분 본인이라고 아신 것 같은데 자리도 원수한 관장님이 머리도 피시고 뭔가 원성 관장님 자료 로드맵대로만 가도 될 것 같거든요. 저희가 아까 발표 자료 보고 그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누구와 소통해서 다음 단계로 가야 되지?를 포함해서도 좀 같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물론 그리고 이제 이 포럼이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 그렇죠. 무엇을 할 것인가. 원수 관장님이 마음의 준비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여쭤. 플로우에서 질문이나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 안 계세요? 네, 그러면 예. 원래 제 계약 조건은 어떤 건데? 거기서 진행하고 계시죠. 이게 큰 주제인 서울시 영화정책 제안이랑 크게 어울리는 부분은 아니긴 한데 제가 이제 청소년으로서 다른 청소년들이 뭐 서울아트 시네마나 인디스페이스나 그런 약간 인디 영화관 그런 데 거의 관심을 많이 없고 이제 친구들 중에서 아무리 영화 팬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이제 일반 극장에 걸리는 영화들 위주로 하고 있는데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미 현재 있는 예술 영화관들이 어떤 식으로 그런 청소년들의 시네필들을 키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금 어떤 고민들을 하고 계실지 영화제나 어디서든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지금 청소년인데요. 어떻게 하다가 시네필이 되신 거예요? 저도 옛날에 마블 영화 많이 좋아했었는데 마블 영화 감독들 옛날 영화들 보다가 점점 빠져들게 됐습니다. 이런 다양한 영화들까지. 큰 박수 한번 주시죠. 오늘 코너에 큰 상관이 없는데 이거는 이따 김성 선생님이 해주실 거죠? 아니면 저기 파리 사례로 노출한 교수님께서 해주시고 답변을 꼭그 질문 정리 안 하겠습니다. 일단 청소년 관련된 지금 해주세요 먼저. 사실 아까 그 미션 시네마에 있었던 작은 영화관, 저희들이 이제 그 이름을 그대로 써가지고 낙원 상가 시절에 작은 영화관 속 작은 학교라고 해가지고 청소년 대상이나 뭐 중학생, 초등학생 대상으로 매달마다 영화 상영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학교랑 같이 연계해서 했었는데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인솔해가지고 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됐어요. 사건 사고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학교랑 직접 연계해서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됐었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학교에 계신 영화 서클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도 진행을 하다가 그게 또 좀 잘 진행이 되진 않아서 현재로서는 이게 학교랑 연계해가지고 진행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좀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제가 갖는 꿈은 늘 똑같은데 15세 이전에 고달의 영화를 보고 15세 이전에 에이전시된 영화를 보고 15세 이전에 좀 부대 영화를 보는 시네필을 서울에 만든다. 제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세대는 그 이전에 아니 외국 친구들 만나면 늘 그 얘기를 하잖아요. 15세 때 이미 고다르를 포기했다. 무슨 에이전시타임 뛰어넘는 다른 감독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 뭐 이런 얘기를 자주 들어요. 그래서 그걸 극장에서 영화를 볼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은 절실하게 이제 요구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진행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미디어액트 같은 데서 수행하는 것들도 있고요. 간헐적으로 아까 좋은 영화 감상 얘기를 하셨지만 또 다른 형태로 또 상映 같은 게 있는데 여전히 좀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제 원래 서울 시네마테크의 컨셉 안에도 그런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 청소년들이 올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하는 것. 학교 교육 이외에 영화관에서 진행되는 학교 교육으로서의 그 영화학교를 만들어가는 거였는데 이거는 공간이 제일 중요하고 공간에 학생들이 올 수 있도록 만드는 프로그램을 짜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 저희들은 진짜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질문하셔서 생각이 났는데 서울에 있는 예술영화관들의 숫자가 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역의 영화관의 느낌이 아니거든요. 다른 대도시를 가보면 예술영화관들이 지역 커뮤니티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서울에 영화를 보는 분들은 지역성이 크지 않아요. 종로에 산다고 종로에는 영화관을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계속 이동하시기 때문에 지역 커뮤니티와 연계되어야만 좀 더 좋은 의미로 학교나 학생들이나 청소년들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술영화관 숫자가 좀 더 많아지고 각 구마다 그런 공간들이 마련된다면 그런 지역 커뮤니티와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과의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도 좀 더 넓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운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도 이 서울에 살고 이 주변에서 이제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술영화관이 독립영화관이 많은 동네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블 영화 지금도 좋아하는데요. 네. 마블 영화만 보다 그런 이제 큰 대작 상업 영화만 보다가 우연하게 이제 포스터를 봤는데 내가 모르는 영화 포스터가 있길래 그냥 한번 들어가 볼까 해서 들어갔다가 여기까지 와버렸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그 이제 김성우 프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뭐 저 학창 시절 때처럼 학교에서 단체 관람을 하거나 이런 건 좀 어려워진 시대이긴 한데 그래도 학교에서 학생이나 학부모가 요청을 하면은 그거는 가능해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어쩌면 민원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일단은 저희 이제 극장에서는 항상 준비가 돼 있고 그런 프로그램들은 준비가 돼 있거든요. 서울아트 시네마에서도 뭐 견학 프로그램이나 또 학생들만 오면 학생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고 여기 오재미동도 와 계신데 사실 안전 관련해가지고는 오재미동처럼 그 춤으로 역사 안에 있는 역을 밖에 나갈 필요가 없는 공간이면 훨씬 안전하게 소규모 학생들 한 반 규모로도 충분히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요청하면 좋으실 것 같고 이거는 뭐 저는 뭐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진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학부모님들께 독립영화나 예술영화를 극장에서 보면은 학습 능력이 올라간다, 집중력이 향상된다 이런 얘기들을 해서 설득을 하신다고 하면은 뭔가 좀 설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극장을 하면서도 가장 고민했던 게 사실 관객을 개발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관객 개발은 1, 2년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년 전에 벌새를 본 친구가 영화를 하겠다고 면접을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꾸준히 그 어떤 시스템 안에서 그 청소년 시기에 예술 영화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공간을. 근데 전혀 그 체험과 공간을 경험하는 어떤 게 없어요. 요즘에는. 사실 그래서 요즘에 그 미드에트에서 다시 봄? 너랑 봄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아트나인에 1년에 한두 번 정도 올까 말까였거든요. 오시면 제가 뭐 영사실도 안내하고 이 영화에 대해서 한 5분 10분 안내도 하고 예술영화관이 어떤 곳이다라는 것도 안내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 보면은 그 학생들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여기는 뭐지? 라는 이 극장은 뭐지? 내가 갔던 극장하고 다른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봐요.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일본에서는 나츠야스미 시네마라는 거를 하면서 여름방학 때 그 청소년들,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영화제를 했어요. 그거는 커뮤니티 시네마 센터라는 전국에 있는 미니시어터에 어떤 연대하는 곳인데 그 전국에 있는 미니시어터가 그 청소년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화제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한국에 있는 몇몇 작품들도 가고 그 줌으로도 뭔가 그 주비도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게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갔더니 너무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호응을 얻어가지고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걸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받기도 했었거든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극장에 있는 일본의 한 그 매니저분한테 그 미니시어터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그 얘기를 하셨어요. 감독을 성장시키는 일이고 기르는 일이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건 단순히 그 감독을 발굴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감독이 영화를 하기 전에 이 극장에 와서 수많은 본인의 토양과 자양분이 되는 영화를 습득했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다양성 독립영화를 상영하는 독립예술영화관이나 시네마테크라든지 예술영화관의 가치가 조금은 좀 더 좀 확장되고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이분들 다 결연한 각오로 여기에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꼭 뭔가 확장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될 때 될 것 같은데요. 발제자 세 분이 원상원 관장님이 아까 질문 포함해가지고 마무리 발언이나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노철환 교수님 예, 더 해주실 얘기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김성욱 프로그래머께서 마무리 발언 순서로 끝내려고 하는데, 혹시 토론자 중에 꼭 하고 싶으신 얘기 못 하시는 분 여쭤보고 싶어서. 혹시 네 그렇게 신뢰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경제지능화 페스티벌 어쨌든 시네마틱 서울영화센터 담당하시는 분들 와 계신데 뭐 앞으로의 계획 이게 말씀해주실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어쨌든 요거를 실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저희가 스스로 질문도 하기도 했는데 혹시나 팁이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 좀 가능할까요? 저희가 공개적인 데서 이걸 발언하기가 안 돼가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길을 열어놓고 소통하면서 진행. 네, 어쨌든 소통 굉장히 노력은 하고 계시고 또 그것 여기 와 계신 것도 사실 저는 그 일환이라고는 생각을 해서 네, 지금 뭐 이 자리에서 말씀하기 좀 불편하실 것 같고 아마 계속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오늘도 오신 거 보면 소통하실 것 같고 또 같이 또 이렇게 뭐랄까 서울시 전체적인 뭐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만들어주게 노력해 주실 것 같고요. 그러면 네. 네, 좀 짧게 한마디만 더 사실 그래서 또 저희가 저 패널 이제 토론 저 발표자님께 질문한 형태로 저도 이제 질문을 드린 거기도 한데요. 정말 어떻게 소통을 하면 그러니까 결국 이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진짜 가능한 범위를 산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적으로 가능한 게 무엇이고 좀 민간 거버넌스를 만들려면 어떤 식으로 좀 구성해야 되고 거기 이 여승현 관장님 발제에 많은 게 들어있지만 오늘 방금 질문 주신 것처럼 이런 필요성을 환기해 주시고 이제 실제로 이 미래 관객, 현재 관객, 청소년 관객들에게도 이런 공간들이 자양분이 된다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자리가 좀 많아져야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영화제로서 저희 같은 경우는 10대 감독들의 영화를 10대 심사위원들이 또 같이 보고 판단하는 아이틴즈 같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 이상으로 좀 장기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게끔 하는 지원, 그건 어떤 조건들이 각각 공간 지원, 시네마테크나 영화제나 또는 예술영화관, 독립영화관의 지원 조건에 포함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중요한 건 과업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어떤 장기적 계획을 짤 수 있는 그 예산이 공모 방식으로 매년 얼마나 어떻게 될지 몰라가 아니라 좀 이렇게 장기적으로 저희 그런 계획을 차곡차곡 쌓아서 정말로 어떤 공공적인 인프라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필요하다. 저는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분 발제자 마지막 성욱 씨 말씀하시려고 예. 그럼 원상원 관장님. 예, 지금 그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아니지만 이미 뭐그 선거 후보들도 확정되고 선거운동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제가 잘은 모르지만 보통 이제 후보가 나오면 후보 자체의 공약들을 이렇게 만들어요. 서울의 영화 정책 공약을 만들면 무엇이 필요하다더라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미리미리 캐치를 해가지고 자기 정책으로 이제 만드는 그래서 발표하는 정책이 있고 또 선거운동 기간에 민간의 단체들이나 이쪽에서 이제 정책을 만들어서 캠프에 제안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선이 되면 외부에서 이제 제안받은 정책들하고 이렇게 캠프에서 만든 공약들을 묶어서 인수위에서 어떤 거를 이제 이렇게 임기 내에 달성할 미션으로 할 건지 이제 결정하는 이제 과정들이 있다. 그래서 인수위에서 결정이 되면 그 임기 중에 이제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진다. 이렇게 대충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작년 말에 서울시장 후보가 되고 싶어했던 박주민 의원님이 관심이 많아서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 간담회도 제안을 드렸고 박주민 의원은 서울시장 특히 정상화를 공약으로 채택하셨었어요. 근데 아직 이제 이렇게 현재의 민주당 후보는 아마 이제 음으로 양으로 관련된 내용들을 제안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또 현장에 이렇게 영화인들이 같이 또 이제 이렇게 서울시에 제안하는 정책 공약을 만들어서 별도로 이렇게 제출을 한 상황입니다. 이 제출한 정책이 바로 공약화되지는 않을 거고 인수위에 넘어갈 텐데 그 인수위에서 뭐 서울의 이제 영화 정책의 변화라든가 이런 게 채택이 되려면 이게 한두 사람의 이게 그 바람이 아니라 좀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의 변화를 바라고 있다라는 게 좀 이렇게 확인이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뭐 앞으로도 계속 좀 이렇게 같이 연합해서 푸시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푸시를 하는 건 공식적인 방식으로도 이렇게 필요할 것 같고 또 비공식적인 방식으로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보낸 거는 지금 정원호 후보의 이렇게 첫 번째 공약이 서울을 G2로 만들겠다 이런 거거든요. 글로벌에서 이렇게 뉴욕하고 서울 두 개의 유명한 도시로 만들겠다 뭐 이런 이제 비전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뉴욕이 파리나 런던에 버금가는 영화 도시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뉴욕이 또 영화를 산업으로 중요하게 이렇게 바라보고 뉴욕시나 뉴욕주가 행정적으로도 지원을 하고 재정적으로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게 이렇게 G2라는 말이 좀 우스운 말일 수도 있지만 서울이라는 도시가 영상 콘텐츠에 의해서 이렇게 외국에 알려지고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게 하는 곳이 되었다면 우리 스스로도 이렇게 서울이 매력적인 살만한 곳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고 그게 영화나 스토리 콘텐츠를 통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을 담아서 좀 이렇게 정책하고 연관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기도 했는데 뭐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될 필요가 있고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 발언을 드릴 텐데요. 지금 조례를 바꿔야 되는 이유 중에 이제 하나가 조례는 서울시의 영상 정책의 책임을 시장에게 두고 있습니다. 시장이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위원회에는 시장이 하는 일을 이렇게 자문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물론 시장이 그런 임무를 주어진 것 그 자체로 매우 의미 있는 일이지만 단순히 이제 이렇게 시장의 임무가 아니라 시장이 시민들과 함께 이렇게 논의하면서 해나가야 되는 일이 영상 정책의 진흥이다라는 방식으로도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이게 조례의 조항을 몇 가지 바꾸고 위원회의 이름을 바꾼다고 뭐 이렇게 당장에 이렇게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을 텐데요. 영화인들이 방향성을 정하고 꾸준히 좀 이렇게 요구하고 대안들을 만들어가는 노력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제가 미션 시네마 담당하는 미셸 고메즈가 되게 오래 했다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실은 그만이 아니라 아까 포런데지마주도 프레시덩 하고 있는 마크가 2008년부터 지금까지 프레시덩 하고 있습니다. 대표를요. 그리고 사무총장인 클로드도 2018년부터 지금까지니까 이제 거의 9년, 10년 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들의 물론 능력도 뛰어나겠지만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 저희가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뭐 우리 여기 계신 다 영화인 분들도 맞으니까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돈이 돼서 하는 게 아니라. 해서 서울시가 정책 철학을 세우고 이렇게 동의하는 이들을 인재를 모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이 프랑스가 1980년대에 그러니까 60년대 이렇게 하늘을 찌르다가 80년대에 이렇게 나락으로 빠져서 1년 관객 수가 1억 초반대까지 쭉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위기감에서 시작한 게 어린이 청소년 영화 교육이었었고요. 지금 그렇게 시작한 게 벌써 한 30년, 40년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거의 전 세계에서 인구 대비 이 연령 이렇게 관객과 일반 인구 비교할 때 일반 인구보다 관객의 비중에서 청소년 어린이가 가장 높은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해서 아까 뭐 말씀해주신 그 마클라소 시네마가 실은 우리 한국에서 하고 있는 너란 봄의 실은 원래 모델이었습니다. 실은 너란 봄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영지랑 싸워서 제 의견으로 진실입니다. 용진이랑 싸우자. 그래서 최대 19억까지 실은 받아냈다가 다시 또 다 뺏기게 된 상황이고 최초의 그림은 현재 그 그림이 아니고요. 실은 훨씬 더 치밀하고 이렇게 밀접하게 이렇게 모두가 이렇게 아우러져야 되는데 결국은 이렇게 영화 체험 잠깐 소개하는 걸로 아쉽게 뭐 예산과 이렇게 진행 문제로 변질은 됐습니다만 실은 우리가 뭐 국가 단위로 아니면 우리 서울시 단위로라도 어린 청소년을 위해서 좀 더 우리가 깊은 관심을 보여야 된다라는 것에는 제가 논문 써놓은 거 있으니까 나중에 혹시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벨바그 그 감독들도 전부 다 10대 때 영화광이 돼서 20대 평론가가 되고 20대 후반에 감독이 됐거든요. 트리포 방금 연도 확인해 보니까 32년생인데 48년에 앙벨바정 시네클럽에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16, 17살 때 들어간 거죠. 잘 시작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아니요 먹고 살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아까 그 프롬데지마주를 만든 사람이 이제 에마뉴엘이라는 시인 분이신데요. 그분의 처음 아이디어는 나중에 먼 옛날 이게 60년대 이야기예요. 60, 70년대 이야기인데 아주 먼 옛날 2020년이 되면 책이나 서류보다 훨씬 생생하게 파리를 기억하는 건 영상일 거야 라는 미래지향적 아이디어로 실은 만들어진 게 프롬데지마주였었고요. 그의 그 열정이 실은 80년에 영상 수집관으로 시작해서 88년에 이제 비디오테크로 만들어졌는데 이분은 84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소개해드린 그 아드리안 브루노 역시 실은 사진 뭐 이렇게 영화로 교육하면 훨씬 좋을 거야 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하셨고 그리고 그 아이디어가 실은 프랑스 전반의 어린이 영화 영상 교육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라고 상상합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 그리고 이 현장에 계신 뭐 전문가들 또는 관객 여러분들 그리고 영화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이 관심과 사랑이 앞으로 우리 서울시에 그리고 서울 시네마테크에라는 멋진 꽃으로 열매로 맺힐 거라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시네마테크 관련한 이야기를 좀 드리기는 했었지만 그리고 오늘 자리가 이제 서울시의 영화 정책 재원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게 됐지만 이 재원 자체가 어떤 분들이 보시기에는 지원에 대한 이제 표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는 것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반대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위대한 고다르 감독이 말했듯이 영화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쓰는 예술이라고. 물론 그 와중에 돈을 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체로는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적절하고 중요한 부분에 쓸 것인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정책 결정이나 혹은 영화 정책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이 이제 적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적절하게 활용된다면 상당히 유용하게 영화 도시로서의 서울을 올리는데 상당히 큰 기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울영화센터 같은 경우도 현재 전체 운영 예산이 40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40억 정도의 예산이라는 거는
또 어떻게 생각하면 많고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작은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영화 관련해서 생각할 때는 영화가 굉장히 큰 예술이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영화센터는 아마 부산에 있는 영화의 전당이 한 4분의 1도 안 될 것 같아요. 5분의 1도 안 될 수도 있고 6분의 1도 안 될 수도 있고 영화 전당이 하고 있는 기능으로 치더라도 한 5분의 1도 못 수행할 만한 굉장히 작은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큰 영화인들의 소망이라고 말은 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정도의 규모의 공간을 영화인들이 정말로 꿈꾸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늘 얘기하지만 DDP 정도 건물 규모에 어울리는 영화의 공간이 서울에는 있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언젠가 그 정도의 규모에 걸맞는 영화에 걸맞는 정도의 뭔가의 일이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이 말씀은 진짜 빌딩을 크게 만들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화를 생각한다는 건 늘 큰 꿈을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작은 공간에 이토록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공간이 인간과 관이 협력해서 만들어냈던 대단히 이상적인 모델 중에 하나였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 공간은 뭐 다른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정동에 있는 이 극장보다 좋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공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같이 얘기하는 이유는 이게 한 10여 년 이상 많은 영화인들이 같이 참여해서 만들어낸 어떤 이상적인 공간으로서 만들어질 수 있었던 어떤 과정에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이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좋은 어떤 공간이 만들어진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정책, 영화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의 문제, 이것을 수행하고 있는 저희들의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거론하지 않게 됐지만 어제 대신 베를린에 있는 아스날의 아트 디렉터와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공통적으로 같이 공감한 것은 현재 영화를 둘러싼 환경은 재정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보수주의를 포함해서 쉽지 않은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 아트시네마나 인디스페이스나 미디어이트나 다른 예술영화관들은 독립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게 대단히 중요한 상황인데 이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조건이에요. 정원의 문제는 그 중에 어떤 한 부분에 불과할 뿐이고 영화관이 지속될 수 있는 이 독립적인 환경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이 많은 영화인들과 함께 컨센서스 합의를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또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그런 부분에서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미래의 일들은 여기 계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다음에 새로운 형태로 서울시의 정책적인 지원이 진행되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짧게 PPL, 더 PPL인가요? 예. PPL 김성프님 하도 고다르 얘기해서 어쨌든 70년 전에 고다르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네, 제7의 예술 뭐 이런 얘기 한참 많이 나올 때 영화가 예술이냐 아니냐. 영화 왜 박물관에 있으면 안 되지? 우리는 박물관에서 영화를 보면 안 되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면서 그래서 해답을 찾은 것 중에 하나가 시네마테크였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네. 그만큼 시네마테크는 동네 갤러리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동네 도서관일 수도 있어요. 영화 영상 속으로. 그만큼 시네마테크는 되게 소중한 자산이고 서울시에서 도시에서 아까 도시와 시민들이 어떻게 영화를 만나지? 설계하시는 그 비전이 되게 중요한 게 그렇게 공간을 구성할 수 있으면 유휴 공간들 이런 것들을 지역의 허브들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커뮤니티 공간으로 그게 영화 영상의 박물관, 도서관처럼 운영될 수 있게끔 그런 공간들을 곳곳에 잘 만드실 수 있으면 좋겠다 정책적으로 라는 말씀을 드리며 작년에 지금 영화센터 관련된 얘기가 어쩔 수 없이 오늘 좀 많이 나오긴 했는데 시네마테크다 보니까 그래서 영화연대 22개 단체는 작년에 저희가 거기에 이제 좀 반대 의견 한명서도 냈고 아마 올해도 얘기는 계속 같이 논의하고 진행을 하고 있지만
올해도 하반기에 어떻게 또 방향을 또 서울시에서 잡느냐에 따라서 영화연대가 같이 한 목소리로 거기에 대안들을 찾고 방향을 찾고 할 예정입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그동안 원래 그 아까 쭉 설명해 주신 것처럼 앞단에 그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기에 저희가 거의 반대 목소리를 냈던 거고요. 올해는 어떻게 또 변화하는지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 또 저희가 같이 연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6년 지금 5월이죠. 네, 5월 현재는 영화연대 22개 단체는 서울영화센터 운영 주체와 공식적으로 협조하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PPA가 아니라 무슨 선언을 하시고 있는데 어쨌든 뭐 지금 오늘 포럼으로 끝나는 게 아닌 것 같고 뭐 그동안에 이제 오늘 뭐 발전해서 봤듯이 많은 복잡한 과정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복잡할 문제인가 이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에서 뭐 그 어떤 시장이 되던 서울에 그렇게 우리가 서울이 이제 세계적인 도시라 말하고 있고 지금 뭐 이번 지방선거에 정치 후보자들의 주장대로 된다면 전국에 아레나가 20개 생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아레나 옆에 시네마텍 하나씩 꼭 지어라 이런 캠페인을 해서 반드시 이제 시네마텍이 뭐 저희가 이권 집단이 아니잖아요. 도시에 적어도 이런 영화와 예술과 영화와 도시 유산의 장소로서 그게 이제 과거 유산이 아니라 살아있는 삶과 문화의 존재로서 시네마텍은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가 잘 운영될 시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마음들이 계속 모아져 왔는데 어떤 그런 시대적인 환경이나 도시의 환경에 비해서 너무 지금 행정이나 정책이나 제도나 정치가 후진적이어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이번에 꼭 문제를 잘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시민들과 영화계가 요구를 해서 꼭 서울 시네마텍을 반드시 만들어냈으면 좋겠고요. 내년 포럼부터는 이제 시네마텍 너무 잘 되는데 이대로 좋은가 이런 생각으로 제가 사회를 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거의 아무도 안 가신 것 같은데 너무 수고 많으셨고 시네마텍 논의장에서 또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